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전주 전북대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날 전북도 4개 기업과 멕시코 등 해외 4개 기업이 6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행사는 재외동포 경제인 1,000여 명과 국내 경제인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군산 특송화물 통관장에서 하루 4만여 건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기가 부족하다 보니 통관 검사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 물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검색기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천보가 설립한 자회사인 새만금 BAM이 새만금의 2차 전지 제조시설을 건립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새만금 BAM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BAM은 내년 상반기 새만금 산단에 2차 전지 전해액용 첨가제 공장을 착공해 오는 2026년부터 양산할 예정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2,000톤의 제품을 생산하며 15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첫날인 22일 6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오늘 전북도 4개 기업과 멕시코 등 해외 4개 기업이 6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행사는 재외동포 경제인 1,000여 명과 국내 경제인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며 기업 홍보와 제품 전시, 수출입 상담 등이 진행되고 기업 전시관에는 326개의 기업 부스 가운데 160개는 도내 기업입니다. 새만금 기본 계획이 내년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본계획 재수립은 지난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0억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수립의 기본 방향은 산업용지 확대 등 토지 이용계획 재수립과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식품산업, 관광 마이스 허브 구체화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도는 새만금 기본계획 1차 시안이 올해 말에 마련되고 내년 하반기에 새만금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한 지 2년째를 맞았지만 완전 가동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가동이 중단된 지 5년 만인 지난 2022년 10월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6만 5천 톤으로 당초 목표인 8만 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군산조선소는 올 들어 생산량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 가동은 기약이 없습니다.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종법사 취임을 앞둔 왕산 성도종 종사가 인간의 탐욕에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한 국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종사는 오늘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의 총량은 넘친다며 모든 국민이 청년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종교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종사는 다음 달 3일 원불교 16대 종법사로 취임하며 임기는 6년입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군산 특송화물 통관장에서는 하루 4만여 건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기가 부족하다 보니 통관 검사에 한계가 있는데요. 중국 물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검색기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호남에서 처음으로 군산에 문을 연 국제특송화물 통관장. 컨베이어 벨트로 쉴 새 없이 국제화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관 직원들이 화물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엑스레이 검색기로 금지 물품을 걸러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국제화물은 하루 4만여 건. 지난 4월 정식 개장 이후 53만 건에서 지난달 80만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송화물이 늘면서 올 상반기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5만 TEU, 지난해 물동량 7만 2천 TEU의 70%를 따라잡았습니다.
화물을 다른 항으로 보내지 않고 당일 통관이 가능하면서 물류 비용과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약 800만 건의 특송화물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185억 원의 경제 효과와 100여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통관 검사에 한계가 있다 보니 중국 물량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 관세청은 검색기 세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기재부에 9억 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됐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급할 게 없다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에서 그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세 개 추가를 올렸어요. 견적한 결과는 9억 정도. 국내에서 네 번째로 설치된 특송화물 통관장. 군사랑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내년도 유아 모집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 신청이 일원화됩니다. 도교육청은 영유아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받습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원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입소 입학 신청 사이트에 가입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희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시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안을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시장은 매년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2명의 청사 건립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청사는 단독 청사로 추진하지만 건립 비용이 400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익산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면 서동생가 재현과 공원 조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서동생가터가 지난 2017년 보존 육성지구로 선정된 후 194억 원을 들여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토지 매입과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1단계 정비 사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도내 사학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10.7%로 전국 평균인 17.6%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내 사학 가운데 익산고와 남원 용북중 등을 제외하면 상당수 학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진 의원은 사학이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공공도서관에서도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도서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인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내 도서관 도서대출 1위부터 10위 가운데 8건이 한강 작품입니다. 소설 채식주의자가 93건으로 가장 많이 대출됐고 소년이 온다가 5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1년 전보다 4.1% 올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분양가는 1제곱미터에 365만 4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 4천 원 상승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8개 도 가운데 제주, 충남, 전남에 이어 네 번째로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군산 금광 행복주택에 54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금광 행복주택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올해 말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광 행복주택은 지난 2022년 준공된 98세대 아파트로 취약 노인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 저감 효과와 함께 발전 수익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의 최종 선고가 이달 말 진행됩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31일 오전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경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오후 6시 20분쯤 정읍 시내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7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길이 어두워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2일 새벽 0시 45분쯤 임실군 삼계면의 한 마을 문화복지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내부에 있던 세탁기와 냉장고 등 물품들이 타 소방서 추산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장가린입니다. 군산간호대의 총장실 등 주요 보직 간부들의 사무실이 대학 본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총장실에 불려간 한 학생이 학교 총장실은 학교 밖 요양병원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을 비밀의 방이라고 부른다며 혁신단 단장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혁신단이 대학의 모든 조직을 총괄할 수 있고 총장이 위촉한 상근이나 경력직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기부 수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의 당위성을 묻는 공개토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자치도가 공개토론회에 나와 공항 설립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착공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생태 환경과 경제, 군사적 쟁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 2021년부터 도의 공개 토론을 요구했지만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거부돼 왔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병원에서 열린 교섭에서 큰 갈등 없이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 대비 2.5% 인상과 단시간 근무자 시급 1.7% 인상, 감정노동 휴가 1일 추가, 시간외 근무 15분 단위 인정 등입니다. 노조는 오는 28일부터 4일 동안 노조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타결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군산 여성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월명체육관에서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여성 한마음대회를 열고 여성복지 유공자 표창과 명랑운동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는 민간인 부문에 이목순 한국부인회 군산지부 부회장 등 4명이 받았으며 공무원은 고수민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수상했습니다. 익산 석재의 우수함을 알리는 전국 돌문화축제가 돌돌잔치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익산시는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석제품 전시 홍보관과 황등 채석장에서 전국 돌문화축제 돌돌잔치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3대 화강암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익산석을 알리고 석재와 예술을 결합한 체험형 문화축제로 마련됩니다. 또 익산석을 의인화한 캐릭터 스톤프렌즈와 익산석 채굴 과정, 전국 우수 석공인들의 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미디어 아트 전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익산에서 국제 규모와 전국 규모의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국내 대학과 일반 엘리트 선수가 참여하는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이어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세계 30개국 3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대회인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진행됩니다.
대회 관람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후 현장 관람이 가능하고 온라인 중계도 진행됩니다. 올해 가람 시조 문학상에 김강호 시조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제44회 가람 시조 문학상에 김강호 시조 시인의 책 등이, 제16회 가람 시조 문학 신인상은 이희정 시조 시인의 시계의 시간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강호 시인의 책 등은 심사에서 잘 빚어진 항아리 같은 형식적 안정감이 도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일 가람문학관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군산시가 모녀의 하루에 이어 아빠와 아들의 캠핑 여행을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오늘부터 다른 지역에 사는 아빠와 아들로 구성된 부자 24팀 캠핑족을 대상으로 7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캠핑 여행은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군산 청암산 오토 캠핑장에서 열리며 시간여행 마을과 전통시장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아빠와 아들은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을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상품권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강의와 교재 구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2층에서 12월 22일까지 제2회 향문회 회원전 가을 그리는 마음이 열립니다. 군산의 문인화 단체인 향문회 회원들이 가을을 주제로 그린 작품 30점이 전시되는데요. 개성이 담긴 시와 글, 그림 등을 통해 예술적인 감성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